안녕하세요. 오늘은 F스텝입니다. 배열 사용하기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열이라는 묶음형 변수로 다루면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개의 정수형 변수를 사용해서 숫자 5개를 입력을 받고 그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변수가 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num1부터 num5까지 변수 5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num1을 입력을 받아서 sum에 num1을 더하고 두 번째 입력을 받고 또 sum을 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서 5개의 숫자를 더해 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직접 실행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를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숫자를 입력하세요. 1, 2, 3, 4, 5.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5까지 다 더한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숫자 입력을 받아서 sum은 첫 번째 숫자를 누산 더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요렇게 생긴 이 6번, 7번, 8번 라인, 이 세 라인이 5번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복 논리 연습을 하면서 자, 기억납니까? 반복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죠? 반복 논리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규칙을 찾는다 그랬죠. 규칙을 찾는다. 자, 어떤 규칙을 찾는다고 얘기했죠? 반복해야 되는 횟수와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규칙을 찾는 겁니다. 자, 횟수와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반복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 줄, 문장 3개를 5번을 반복을 하고 있죠. 자, 5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을 할 때 첫 번째 프린트 F문에서는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에서 번호가 1, 2, 3, 4, 5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요 1, 2, 3, 4, 5를 %D로 놓고 요 뒤에다가 자, 얘를 i라고 해볼게요. 그럼 i는 이때 i는 1부터 5까지 진행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for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for i는 1부터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자, 이 부분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D번 숫자를 입력하시오라는 요 문장, 이 첫 번째 문장은 5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실행하는 패턴인 1, 2, 3, 4, 5번 숫자를 입력을 하시라는 그런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num1, num2, num3 이렇게 변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변수를 num이라는 변수에 인덱스를 주어서, 이게 배열이에요. 인덱스를 주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선언하지 말고 int num을 5개가 묶여 있는 배열 변수, 5개가 묶여 있는 배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수 배열이죠. 그래서 num이라는 정수 배열로.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때
이 배열은요, num 0부터 출발해서 num 1, num 2, num 3, 그리고 num 4. 자, 이렇게 5개입니다.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num 0부터 num 4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i라고 넣게 되면, 자, i는 값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1부터 2, 3, 4, 5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얘는 0, 1, 2, 3, 4가 돼야 되거든요. 즉 num1이라는 변수 대신에는 num이라는 배열 변수의 0번 인덱스, 이렇게 매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가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0부터 출발을 하고 0, 1, 2, 3, 4 5번을 반복을 하되 0부터 4까지, 그리고 화면상에 출력을 할 때 i 대신에 i 더하기 1로 출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i 플러스 1번째 숫자를 입력을 하시오. 그리고 num i를 scanf로 받고요. 그 다음에 역시 sum에도 num i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문장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배열을 다루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에러가 나는데 이때 이 에러는 변수 i가 선언이 안 됐다는 에러죠. 자, i를 선언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똑같은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거, 반복문과 연관돼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방금 했던 설명처럼 5개의 숫자에 대해서 비슷한 모양의 구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숫자를 위한 변수를 배열로 선언하는 거죠. 5개짜리 배열로 선언을 해서 다뤄주면 되는 겁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수를 미리 지정해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수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인덱스 값이 언제나 0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볼게요. 2차원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로와 세로, 다른 말로 하면 행과 열로 크기를 2차원으로 지정을 해서 다루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숫자 4행 3열의 2차원 배열, 즉 줄이 4줄이고 칸이 3칸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넘버라는 이름의 배열 변수인데 줄이 4줄, 칸이 3칸. 그러면 이때 이 배열에 각각에 들어있는 값은 인덱스를 어떻게 매기느냐면 바로 이렇게 매겨집니다. 넘버의 0, 0은 첫 번째 값, 0, 1, 0, 2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 줄은 1, 0, 1, 1, 1, 2. 그 다음 줄은 2, 0, 2, 1, 2, 2. 그 다음 줄은 3, 0, 3, 1, 3, 2. 이렇게 해서 12개의 값이 4줄, 3칸 2차원의 형태로 묶여져서 사용되는 배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위 배열, 이 12개 배열에 모두 100이라는 값을 넣으려면은 일단 반복문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넘버 00도 100이고 01도 100이고, 자, 그러면 요 12개의 문장을 한번 우리가 반복문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버 4, 3으로 선언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데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덱스는 0, 1, 2, 3 0, 1, 2, 3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인덱스를 우리가 i라는 인덱스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0부터 0, 1, 2, 3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자, 요게 즉 요 문장은 요만큼은 i가 0일 때,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장은 i가 1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i가 2일 때,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i가 3일 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i가 0일 때 문장 3개가 돌아갑니다. 3번 돌죠. 어떻게 도냐면 0, 1, 2 두 번째 인덱스가 0, 1, 2로 돌죠. 그래서 for j가 0부터 j가 0, 1, 2 3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i와 j를 가지고 넘버 i 인덱스에 j 인덱스 ij는 10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2개로 이루어진 이 문장을 복합 반복문 이중 포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i는 크게 4번 돌고 안쪽에서 j가 3번씩 돌면서 전체는 4, 3, 12 12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화면에 찍어 볼까요? 프린트 f %d 그리고 넘버 i와 넘버 j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 넘버 i와 넘버 j를 찍으려면은 2차원 배열만큼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반복시키냐면 똑같습니다. 첫 번째 i는 0부터 출발해서 행은 4행이죠. 그래서 4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이번에는 for j는 0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프린트 f 넘버 ij를 하면 그러면 화면상에 12개의 배열 내용이 찍히게 되겠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i하고 j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에러가 떴습니다. int i, j. 자, 100이 12번 찍혔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다루면 된다는 겁니다. 이중 포문을 사용하면 2차원 배열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과 배열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인덱스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거, 이 연습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실수 문제입니다. F스텝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 큰 수의 순서를 찾아라. 자, 생각보다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될 텐데 힌트를 좀 줄게요. 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 문장을 푸는 건데요.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거 기억납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거예요. 배열에 저장을 한 후에 자, 이 내용을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요. 자, 1번. 10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10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쓸까요? 자, 이 얘기는 10개짜리 정수 배열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번을 반복하면서 다음을 수행. 자, 10번을 어떻게 반복하냐면 i가 0부터 9까지 10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을 수행하냐면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숫자 한 개를 입력받는다. 근데 어떻게 입력을 받아요? 이 숫자 한 개는 배열의 i번째 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자, 입력받는 게 끝나고 나면, 자, 두 번째.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찾아내라. 자, 두 번째로 큰 수를 찾으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큰 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가장 큰 수를 찾는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 자, 가장 큰 수를 찾았어요. 이 가장 큰 수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first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큰 수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수보다는 작지만 나머지 중에 제일 큰 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수, 즉 first보다 작고 가장 큰 수. 이게 두 번째로 큰 수입니다. 큰 수를 찾는다. 근데 이때 몇 번째 숫자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덱스 값을 보관한다. 자,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수 어떻게 찾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지난 문제에서 풀어봤을 텐데, 자, 가장 큰 수는 10번을 반복하면서 자, 가장 큰 수 first죠. 자, 10번, 즉 i가 0부터 9입니다. i가 0부터 9인 동안에 배열의 i번째 수가 first보다 크면 그 수를 first로 한다. 그러니까 first를 찾는 건데요. first보다 더 큰 숫자가 있으면 first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first를 계속해서 배열 10개의 숫자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first는 초기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여기서 1.5라 그럴까요? first를 초기화한다. 자,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초기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전에 큰 수를 찾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수를 넣는다. 초기화는 작은 수를 넣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숫자들이 대부분 양의 정수라면 0을 넣죠. 자, 예를 들어서 양의 숫자들 가운데 큰 수를 찾으려면 0을 초기 값으로 넣는다. 자, first를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가장 큰 수를 찾고 나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두 번째로 큰 수, 즉 아까 찾아낸 first에 비해서, 즉 얘는 똑같은 논리로 10번을 반복하면서, 자,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10번을 반복을 하면서 뭘 한다고요? 똑같이 배열의 i 번째 수가 first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 second보다 크면 그 수가 second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i 값이 second max index가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10번을 반복을 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second과 second max index 값이 결정이 되죠. 그러고 나면 4번 second max index와 그 다음에 second 값을 출력한다. 자, 전체 구성 생각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로 만들어서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심사 점수 10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정수가 아니라 이번엔 실수죠. 실수형 변수로 스코어 배열을 만들어 놓고 심사 점수 10개를 입력을 받아서 배열에 저장한 후 이 중에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10개의 평균이 아니고요.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하고 8개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죠. 자, 순서를 한번 따져볼까요? 10개를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찾는다. 그리고 가장 작은 수를 찾는다. 그래서 전체 합산한 거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뺀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점수 합계, 8개의 점수 합계의 합계를 8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을 출력한다. 심사 점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번 문제는 5명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에 저장을 해요. 5명의 국영수 점수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씁니다. 점수라는 값은 5명. 그 다음에 과목은 3과목. 그래서 5행 3열짜리 5명의 3과목 점수를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고 여기 안에다가 계속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학생의 점수를 입력을 받죠. 그리고 각 과목별로 총점과 평균 점수를 계산해라. 과목별 총점. 국어, 영어, 수학의 총점. 그 다음에 이 총점을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과목별 총점과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조금 다르게 풀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점수 5명과 3과목 점수를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과목별 총점과 평균 점수. 여기서는 과목이고요. 밑에
여기서는 과목이 아니라 학생별입니다. 과목별이 아니고 학생별. 자, 이 부분은 틀렸고요. 학생별 총점과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총점과 평균이 5명이죠. 5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학생 점수를 3개씩 15개를 2차원 배열에 입력을 받은 다음에 1번 학생의 총점, 그리고 평균, 2번 학생의 총점과 평균, 3번 총점 평균, 4번 학생 총점 평균, 5번 학생 총점 평균, 이렇게 구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비만 판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10명이에요. 10명의 신장과 체중을 입력을 받아서 이 중에 몇 번째 사람들이 비만인지를 판정하여 출력하라. 자, 하이트, 웨이트가 전부 다 배열이에요. 10개짜리 배열. 그래서 10명의 신장, 센티미터 단위 신장과 10명의 킬로그램 단위 체중입니다. 그리고 BMI도 역시 10명 계산하죠. 그래서 10명의 신장, 체중을 입력받아서 BMI 값을 10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BMI 값이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판단하고 이 개수를 정하는 거죠.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1번부터 10번까지 신장과 체중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중에서 비만도를 계산하여 2번, 5번, 6번 사람이 비만이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6번입니다. 5층 아파트의 거주자 숫자 구하기. 아까 5명의 세 과목 점수 구하는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한 층에 1호, 2호, 3호 세 집이 살고 있는 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로 101호부터 503호까지 각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자가 모두 몇 명인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5, 3, 2차원 배열을 만들고요. 이렇게 101호부터 503호까지 사람 거주자 숫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는 모두 몇 명이다 라고 출력하는 거죠. 2차원 배열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풀어봤던 5층짜리 한 층에 1호, 2호, 3호가 들어있는 5층짜리 아파트 똑같이 입력을 받아요. 각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람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의 숫자를 층별로 합산하여 출력하고 호수별로 합산하여 출력하라. 자, 이런 겁니다. 실행한 내용을 보면 101호부터 503호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숫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1층에는 모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2층에는 모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층별로 5층까지 층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1호, 401호, 301호, 201호, 101호 1호 라인에는 모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2호 라인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3호 라인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횡과 종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거 2차원 배열을 다루는 연습을 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8번은요. 숫자 10개를 입력을 받는데 이거는 포문을 쓰면 안 돼요. 포문을 쓰면 안 되고 while문을 쓰면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1부터 100까지 숫자를 10개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근데 10개를 입력받을 때 딱 10번 입력받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10개까지 채우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동안에 이미 입력한 숫자와 같은 숫자를 입력하면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는 입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완료가 되면 10개 숫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실행하는 모습을 보세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두 번째 숫자를 똑같이 1로 입력을 했더니 잘못 입력하였다. 다시 입력하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 2, 4, 6 하다가 다섯 번째 숫자를 4를 넣었더니 3번 숫자랑 똑같죠. 그래서 또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2를 입력했더니 2번이랑 똑같죠.
그래서 또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겹치지 않는 숫자인 경우를 찾을 때까지 다시 입력을 받아가면서 10개를 채워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for문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기보다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째는요. 우리가 예전에 그 월과 일을 입력을 받아서 1년 중에 몇 번째 날에 해당되는지를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때는 조건문으로만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배열을 사용해서 month days라는 12개짜리 배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달은 며칠씩 들어있는지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들어있는 날수 한 달에 들어있는 날수를 배열로 가지고 있고 이 배열을 사용을 해서 몇 월 며칠이면 이 배열의 내용을 참고해서 1년 중 몇 번째 날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월 5일은 1, 2, 3, 4, 5. 자,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5월 5일을 계산하려면 요 4개를 다 더합니다. 30일, 28, 30일, 30 다 더한 다음에 5월 5일 더하기 5를 하면 125번째 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건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건문과 반복문 두 개를 활용을 하는 응용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